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시작은 고작 개떡 한 상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20해라는 긴 세월을 시댁에서 종처럼 부려먹히며 지낸 며느리. 간절히 바라던 친정길이 허락된 그날, 시어머니가 내민 것이 뜨거운 위로나 축복의 말이 아니라 삼끈으로 꽁꽁 동여맨 투박한 나무 상자 안에 차가운 개떡 몇 덩이뿐이라면? 그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일렁였을까요? 분노? 배신감? 아니면 오랜 억울함이 폭발하는 통안의 눈물? 정말 이게 끝인가? 목매인 외마디 탄식과 함께 그녀는 모든 인연을 끊겠다는 마음으로 고향집 문턱을 넘습니다. 하지만 친정 대문을 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무거운 상자의 뚜껑을 열어야만 볼 수 있는 가슴을 쥐어짜는 진실을요. 그 상자 속에는 단순한 개떡이 아닌 한 여인이 20해 동안 자신의 모든 것, 청춘, 건강, 눈빛, 심지어 평판과 자존심까지를 갈아 넣어 만든 사랑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달콤함이 아닌 씁쓸하고 딱딱했지만 그 누구보다 든든한 생명의 버팀목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왜 평생을 오해받고 미움받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 가장 잔인한 말로 며느리를 몰아내야만 했을까요? 그녀의 침묵 속에 숨겨진 피눈물 나는 사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금은 숨이 가쁘고 가슴이 먹먹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을 때 사랑의 진짜 모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여운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잠시 숨을 고르시고 그녀들의 지난 20해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무겁고 미운다는 말보다 훨씬 뜨거운 것들 발견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친정집 대문을 넘기 전까진 절대 열어보지 마라. 알겠느냐? 오랜만에 친정을 간다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건넨 것은 개떡 한 상자였습니다. 축하도 경사도 아닌 삼끈으로 칭칭 동여맨 투박한 나무 상자. 긴 세월을 부려먹고 내쫓으며 준 마지막. 선물이 고작 상한 개떡이라니? 며느리는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친정집에 도착해 상자를 연 순간 그녀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 딱딱한 개떡 아래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숨겨온 오랜 세월의 피눈물 나는 비밀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상자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두 여인의 기구했던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마당 구석에 쌓인 빗자루와 가랑잎들이 서늘한 산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뒹굴며 서글픈 망태를 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홀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견뎌온 이 집의 묵은 한숨처럼 들려왔지요. 마당 한복판에는 해진 천으로 대충 꾸려진 괴나리보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곁에는 오랜 세월을 고스란히 묻어둔 수척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답니다. 안방 문틈 너머로 들려오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이내 문고리를 잡은 손의 떨림이 창호지를 흔드는 미세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참의 망설임 끝에 열린 문 사이로 예전보다 한 뼘이나 작아져 가랑잎처럼 수척해진 노인이 위태로운 발걸음으로 마루에 나와 앉았지요. 그녀의 시어머니 박씨는 짓물러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며느리의 수척한 얼굴을 외면한 채 떨리는 손마디를 치맛자락 속에 감추려 애를 썼답니다. 박씨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발끝으로 그 나무 상자를 며느리 쪽으로 무겁게 밀어냈지요. 나무 상자가 마당의 흙바닥을 긁으며 여인의 무릎 앞에 멈춰서자 집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답니다. 나무 상자의 틈새로는 개떡의 구수한 냄새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세월의 냄새와 알 수 없는 습기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요. 가서 내 앞에 무덤에나 바치거라. 긴 세월을 이 집 귀신으로 살았으니 이제 그만 가서
흙이나 한 좀 덮어주고 오란 말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메말라 있었고 그 끝엔 차마 뱉지 못한 습기 없는 기침이 섞여 있었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허락된 외출이었으나 모진 명령 속에 담긴 비정함은 혜진의 가슴에 얼음 송곳을 박는 것과 다름 없었지요. 어찌 이리도 끝까지 모질게 구십니까? 저를 보내주시는 것이 정령 작별이십니까? 아니면 죽으러 가라는 조롱입니까? 여인은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차가운 모서리를 쥐어잡으며 끝내 참아온 오열을 목구멍으로 삼켰습니다. 여인은 차가운 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예전 아궁이 불길 속에서 사라진 자신의 꿈과 아버지를 떠올리고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어머니, 이 상자 안에 든 것이 제 긴 세월의 전부입니까? 이 딱딱한 떡 조각이 제 눈물보다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인의 떨리는 음성이 공중에서 힘없이 흩어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바람 소리와 박씨의 깊은 침묵뿐이었더랍니다. 박씨는 마루 기둥을 꽉 움켜쥐고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를 감추려 넓은 소매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기둥을 잡은 손에 너무 힘을 준 탓에 박씨의 간절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혜진은 그 떨림을 보지 못한 채 짐을 챙겨 일어섰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참고 있었지요. 그녀의 등은 구불대로 굽어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해 보였으나 며느리 앞에서는 끝내 단단한 벽처럼 굴었습니다. 혜진이 상자를 품에 안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박씨는 기둥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며 하마터면 마당으로 굴러 떨어질 뻔했답니다. 여인의 발걸음이 대문 밖으로 멀어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짜며 헛구역질 같은 신음을 내뱉었지요. 다급한 대문 닫히는 소리가 영원한 작별의 예고처럼 무겁게 울려 퍼지자 박씨의 눈에서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깊게 팬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잘 가거라, 혜진아. 다시는 이 모진 곳을 돌아보지 말고 내 이름으로 된 땅에서 내 숨을 쉬며 살아라. 들리지 않는 혼잣말이 박씨의 입술 끝에서 가늘게 파르르 떨리다 사라졌더랍니다. 대문 밖으로 나선 여인은 등 뒤에서 들리는 대문 닫히는 소리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답니다. 정녕 이것이 끄지란 말입니까? 긴 세월의 보상이 이 개떡 한 상자란 말입니까? 혜진은 원망과 서러움이 뒤섞인 호흡을 내뱉으며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듯 친정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길가의 핀 들꽃들조차 여인의 수척해진 뒷모습을 배웅하듯 쓸쓸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어머니의 그 떨리던 손마디가 왜 이리 마음에 걸리는 것일까? 불길한 예감은 안개처럼 여인의 발목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산길로 접어들었답니다. 박서방은 마당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혜진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박씨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어찌 그리 모지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속은 문드러지시면서 어찌 겉으로만 가시를 돋우십니까? 머슴의 안타까운 외침에도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마른 기침만을 쏟아내며 며느리가 떠난 대문 쪽으로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지요. 박서방은 박씨의 야윈 등을 쓸어내리며 차마 전하지 못한 진실이 가득한 안방을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는 박씨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상자를 닫고 또 닦으며 그 속에 자신의 생명줄 같은 문서들을 채워 넣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지요. 여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멀어져 갔고 시어머니는 마루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며느리가 남긴 발자국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 나를 미워해야 내가 이 집을 미련 없이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다. 박씨는 보이지 않는 눈을 비비며 흙먼지 묻은 발자국 위로 제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는 통곡을 이어갔지요.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텅 빈 마당에 길게 드리워지며 두 여인의 엇갈린 운명을 붉은 빛으로 덮어주고 있었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굽이진 산길 위에서 여인의 발끝에 닿는 혜진 집시는 걸음마다 비명을 지르듯 위태롭게 바스라졌습니다. 구멍난 곳끝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거친 흙모래가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여인은 그 통증보다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예전의 불길이 더 뜨겁게 느껴졌답니다. 꽃가마를 타고 이 집에 들어오던 날, 그것은 축복 어린 혼례가 아니라 몰락한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한 여자의 일생을 제물로 바친 처절한 거래였지요. 수척한 여인은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을 바라보며 자신의 화려했던 청춘이 어떻게 무명옥과 거친 섭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지독한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관비로 끌려가 평생을 관청의 노비로 썩어야 했던 여인을 구하기 위해 그의 시어머니는 가문 대대로 내려온 금쪽 같은 전답에 절반을 헐갑에 넘겼습니다. 이 돈이면 저 아이의 목숨줄은 건질 수 있겠느냐? 박 씨는 빚쟁이들 앞에서 자존심을 팽개친 채 떨리는 손으로 현금을 치렀고 그렇게 여인은 꽃가마에 실려 죽음보다 싫었던 시댁의 문턱을 넘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집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박 씨가 보여준 행동은 은인이라기엔 너무도 잔인하고 비정한 폭력에 가까웠답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입고 온 눈부신 비단 저고리를 보자마자 거칠게 낚아채더니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속으로 주저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양반집 따위라는 허울은 이 불길 속에 다 태워버려라. 이제 너는 이 집의 비루한 일꾼일 뿐이니 이 무명옷이나 입고 죽어라 일하거라. 혜진은 자신의 귀한 신분이 시커먼 재가 되어 흩어지는 광경을 보며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오열했지만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더랍니다. 여인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박 씨는 뜨거운 아궁이 앞에 앉아 타다 남은 비단 조각을 맨손으로 끄집어냈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내가 양반의 옷을 걸치고 있으면 추적꾼들이 너를 귀신같이 찾아낼 것이니 내 손이 다 타는 한이 있어도 이 옷을 없애야만 했단다. 박 씨는 손바닥이 빨갛게 되어 물집이 잡히는 줄도 모르고 그 검게 그을린 조각을 소중히 쥐어 안으며 혼자 숨죽여 울었지요. 그녀는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악귀의 모습으로 꾸미고 혜진의 증오를 기꺼이 받아내어 세상의 눈을 속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마을의 노비 추적꾼들의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하게 들릴 때마다 박 씨는 혜진에게 오물을 묻힌 누더기를 입히고 키 작은 헛간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답니다. 이년아, 숨소리도 내지 마라. 내년 때문에 내 집안이 풍비박산나면 그땐 정녕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추적꾼들의 위협적인 고함이 헛간 문턱까지 차오를 때마다 여인은 자신을 팔아넘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박 씨를 향한 적개심을 키워갔더랍니다. 박 씨는 추적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며 마당의 흙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그들의 가혹한 신문을 견뎌내었습니다. 우리 집엔 그저 천한 일꾼뿐이니 저기 헛간에 있는 더러운 계집은 보지도 마십시오. 날라 아신하시는 분들이 저런 오물에 몸을 더럽혀서야 되겠습니까? 박 씨는 품 안에서 마지막 남은 엽전 꾸러미를 꺼내 그들의 거친 손에 쥐어 넣으며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기는 수모를 묵묵히 삼켜냈지요. 추적꾼들이 침을 뱉으며 대문을 나설 때까지 박 씨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바닥을 짚은 채 며느리가 숨어있는 헛간 쪽으로 차마 눈길도 주지 못했답니다. 추적꾼들이 완전히 사라진 깊은 밤에도 박 씨는 헛간 문을 열지 않고 그 문 밖에서 밤새도록 규칙적인 빗자루질 소리만을 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머니, 정녕 저를 내어 주지 않으실 겁니까? 저를 가두어 두는 것이 어머니의 탐욕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비입니까? 여인은 헛간 문틈으로 들려오는 그 쓸쓸한 소리가 자신을 감시하는 악마의 소리라 여겨 이불을 머리에 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요. 하지만 그 빗자루 소리는 며느리의 불안한 마음을 덮어주려는 박 씨의 간절한 기도이자 어둠을 밀어내려는 처절한 자장가였음을 여인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알지 못했답니다. 친정 아버지가 관로에 끌려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가 전해진 날에도 박 씨는 며느리에게 맷돌질을 시키며
가혹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배를 채워야 할 것 아니냐. 어서 맷돌이나 돌려라. 혜진아. 울음 섞인 가루는 맛있어서 못 먹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를 등지고 돌아서서 마당 한 구석에서 맷돌 소리에 맞춰 자신의 가슴을 멍이 들도록 때리며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답니다. 혜진은 그날 이후 가슴에 커다란 원한의 돌덩이를 얹은 채 시어머니가 죽어야만 자신의 이 지옥 같은 삶이 끝날 것이라 믿으며 매일을 버텼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문을 나가는 날, 어머니의 무덤에 침을 뱉고 다시는 이쪽을 향해 소변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은 그렇게 한 여자의 순결한 희생과 다른 한 여자의 지독한 원망으로 쌓여 차가운 나무 상자 속에 응축되어 있었던 것이랍니다. 박 씨는 박서방에게 며느리의 고향집을 되찾기 위해 내달 남몰래 보내온 전답 서류를 건네며 내 숨이 다해가니 이제 저 아이를 보낼 준비를 하라고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아씨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죄책감을 어찌 감당하라고 끝까지 숨기려 하십니까? 이제라도 모든 것을 말씀하십시오. 머슴의 눈물 어린 간청에도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혜진이가 나를 미워해야 독립할 수 있다. 그 아이의 슬픔은 내가 무덤까지 다 짊어지고 가겠다. 고단호히 입을 닫았지요. 박 씨는 며느리가 걸고 있을 산길을 향해 먼 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이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더랍니다. 산길을 걷던 여인은 상자 귀퉁이에서 배어나오는 오래된 나무 향기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친 호흡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이리도 미워하시면서 왜 이 상자를 들려보내셨습니까? 고향에 가서도 당신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저주입니까? 여인은 차가운 상자를 가슴에 더 깊이 파고들게 하며 예전 아궁이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진 자신의 붉은 비단 조각을 떠올리고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길 위로 길게 늘어진 여인의 그림자는 시어머니의 구분 등 곡선을 닮아 있었고 석유한 바람은 그 모진 사연을 싣고 고향마을 먼저 달려가고 있었지요. 새벽 안개가 장독대와 우물가를 자욕하게 덮을 때면 여인은 남들이 깨기도 전에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우물가에는 누군가 미리 길어 놓은 듯한 깨끗한 물동이가 항상 정갈하게 놓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더랍니다. 차가운 안개 속에서 은은한 온기를 머금은 듯한 그 물동이를 보며 여인은 고마움 대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었지요. 허리춤에 낡은 호루라기를 매단 박서방은 여인이 나타나기 전 미리 물통을 채워두고는 그녀가 나타나면 멀찍이 떨어져서 길목에 나무 바가지를 놓아두곤 했답니다. 아씨, 물이 유난히 차갑습니다. 이 바가지로 조금씩 더 마시면 가슴 설렘이 좀 덜할 것입니다. 머슴의 나직하고 투박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만 여인은 그가 건네는 호의조차 박 씨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감시하는 함정이라 여겼습니다. 너도 내 주인과 똑같은 인간이 아니냐? 이런 가식적인 물 한 바가지로 내 마음을 사려 하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여인은 그가 정성껏 닦아둔 바가지를 거칠게 빼앗아 우물 바닥에 내팽개쳤고 머슴은 아무 말 없이 굴러가는 바가지를 주워 씻으며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은 여인이 떠난 뒤 박 씨의 방으로 조용히 불려가 굽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리는 박 씨의 마지막 명령을 무겁게 받들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쉰 목소리를 낮추어 머슴에게 신신당부하며 혜진이 친정 대문을 여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로 이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엄히 못 박았지요. 내 숨이 끊어지는 소리를 듣더라도 저 아이 앞에서는 그저 모른 척하거라. 그것이 저 아이를 살리는 길이고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망이다. 만소인은 도저히 아씨의 원망 가득한 눈빛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진실을 조금이라도 흘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머슴의 눈물 어린 간청에도 박 씨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저 아이가 나를 죽도록 미워해야 이 집을 떠날 때 미련한 점 없이 날아갈 수 있다며 소리 없이
절규했답니다. 여인이 친정비 때문에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시달리며 마당에서 모진 수모를 당할 때도 머슴은 상전의 지시대로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수척한 여인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그를 보며 너도 저 노랑이와 몸에 충실한 사냥개로구나 라고 침을 뱉으며 방 안으로 숨어버렸지요. 박서방은 여인이 거칠게 닫은 방문을 바라보며 마당의 흙을 맨손으로 파헤치고 박씨가 혜진 몰래 엽전을 챙겨 빚쟁이들을 달래는 광경을 묵묵히 지켰답니다. 그는 고부 사이에 거대한 벽이 되어 버린 진실의 무게 때문에 매일 밤 여인의 방 앞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소리 없는 사죄의 기도를 올렸더랍니다. 호루라기를 든 그의 손은 금방이라도 진실을 알리는 소리를 내고 싶어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여인은 박서방이 주는 따뜻한 미음조차 박씨가 독을 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팻마루 바닥에 사정없이 쏟아버리곤 했지요. 이런 것을 먹여 나를 더 모질게 부려먹으려는 속셈이겠지. 너희 주인의 명령 없이는 물 한 모금도 안 줄 위인들이 아니냐? 여인의 날선 독설의 머슴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박씨가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알기에 끝내 대답을 피하며 비돌아섰답니다. 박씨는 머슴에게 혜진의 여비로 쓸 엽전 꾸러미를 건네며 내 숨이 끊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아씨가 친정집에 도착하기 전엔 절대 따라가지 마라고 유언처럼 명했습니다. 아니, 소인이 죽어서라도 이 은혜를 갚겠사오니 부디 몸조리 잘 하십시오. 소인이 아씨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머슴은 박씨의 야윈 손을 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으나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가 들을까봐 그의 입을 거친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눈짓했지요. 박씨의 눈에는 이미 생기가 사라져 가고 있었지만 오직 혜진을 살려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위태로운 생명줄을 모질게 붙잡고 있었답니다. 어느 깊은 밤 여인은 우물가에서 박서방이 박씨를 향해 마님, 이제 그만 아씨를 놓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간곡한 외침을 듣고도 저들이 이제 나를 죽여서 없애려 모의를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며 가슴속에 품은 증오의 가시를 더욱 날카롭게 갈았지요. 그녀는 충직한 머슴조차 시어머니의 공범이라 확신하며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은 채 스스로 고립된 지옥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답니다. 혜진이 닫아건 마음의 빗장은 박씨가 오랜 동안 닦아온 희생의 문을 영원히 가로막고 있는 절벽처럼 견고해 보였더랍니다. 박서방은 그녀의 오해를 알면서도 해명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며 자신의 허리춤에 달린 호루라기를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슴은 여인의 원망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가진 비밀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져 마른 침을 삼키며 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그는 박씨가 혜진 몰래 친정집 문패를 새로 깎아 집안 깊숙한 곳에 감춰두던 날, 그 문패 위에 떨어진 박씨의 핏빛 눈물을 잊을 수 없었지요. 아씨, 나중에라도 진실을 알게 되시면 소인의 등이라도 치며 울어주십시오. 마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못난 놈이 어찌 다 전하겠습니까? 머슴은 아무도 없는 마당을 쓸며 달빛조차 서러운 밤의 정적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답니다. 빗자루가 흙바닥을 긁는 소리는 마치 그가 가슴으로 우는 소리처럼 들려와 잠들지 못하는 박씨의 방 창호지를 슬프게 흔들었더랍니다. 박씨는 이제 거동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머슴을 시켜 혜진의 여정길에 필요한 비상약과 든든한 신발을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 혜진이는 몸이 차니 이 약초를 꼭 챙겨주게. 그리고 상자 밑에 든 문서들이 젖지 않게 삼끈을 아주 단단히 동여야 하네. 박씨는 보이지 않는 눈을 비비며 머슴의 옷자락을 붙잡고 며느리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지만 여인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진 호통을 내뱉었지요. 박서방은 그 극명한 대조를 지켜보며 인간의 사랑이 어디까지 잔인해지고 또 어디까지 순결해질 수 있는지 온몸으로 절감하며 몸서리쳤답니다. 그는 상자를 묶는 삼끈 하나에도 박씨의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음을 알기에 손등이 쓸리는 줄도 모르고 줄을 당기고 또 당겼더랍니다.
여인은 친정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서방이 자신을 멀찍이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서슬퍼런 눈으로 발길을 멈췄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감시하러 온 것이냐? 내 주인에게 가서 전해라. 나는 다시는 그 소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인의 악에 바친 외침의 머슴은 그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나무 뒤로 몸을 숨길 뿐이었고, 혜진은 분노의 차전자 별표를 움켜쥐고 험한 산길을 뛰어 올라갔지요. 별표 차전자. 주머니나 파자지 등에 넣어 다니는 작은 거울. 혜진의 방 한구석에는 이제는 쓰지 않는 낡고 금이 간 약간 하나가 먼지만 보송보송에 앉은 채 버려져 있었답니다. 그 약간은 수척한 혜진이 유일하게 마음을 기댔던 병약한 남편과의 짧고도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물이었지요. 남편은 객혈하며 쓰러지던 순간에도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며 어머니는 무서운 분이 아니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마지막 숨결에 실어보냈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이제 깨진 옹기 틈으로 빠져나간 물처럼 허망한 흔적만 남긴 채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깊어져 온방 안에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혜진을 방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미련아, 남편 잡아먹는 살기가 가득한 년이 어디 안방을 들락거려? 당장 나가서 빨래나 해오지 못할까? 박씨의 호통은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며느리의 심장을 베었으나 정작 문을 잠근 시어머니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혜진은 남편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의 잔인함에 문고리를 잡고 손톱이 깨지도록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답니다. 방 안에서는 남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타는 듯한 지독한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며느리가 혹여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고 평생의 짐을 안게 될까봐 아들이 토해낸 핏물을 자신의 옷소매로 닦아내며 제 가슴을 치는 통곡을 입안으로 삼켰습니다. 박씨는 아들의 마지막 숨이 혜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 방 안에서 독한 산약초를 한가득 태워 그 연기로 피냄새를 필사적으로 가렸답니다. 혜진은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 생소하고 비린 냄새를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독한 약을 먹여 빨리 죽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며 절규했지요. 어머니, 정녕 당신 아들까지 제물로 삼으려 하십니까? 어찌 이리도 독하고 무서운 분이십니까? 여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담장을 넘었으나 방 안의 시어머니는 아들의 식어가는 얼굴을 매만지며 소리 없는 오열로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숨을 거둔 순간 시어머니는 아들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혜진이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 너는 편히 가거라 고 오열 없이 약속했습니다. 박씨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소복을 입은 며느리에게 소금 한 바가지를 얼굴에 뿌리며 재수없는 년인이 당장 일이나 하라고 모질게 굴었지요. 혜진은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님들에게 소금밥을 내놓는 시어머니를 보며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속으로 되뇌었답니다. 서방님, 어찌 저런 분을 어머니라 부르라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세상에 기댈 곳이 단 한 곳도 없사옵니다. 혜진은 남편의 영정 앞에 차례를 올리는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퍼런 눈총 아래 그리움조차 죄처럼 숨겨야만 했지요. 박씨는 며느리의 원망 가득한 눈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것이 혜진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게 할 마지막 도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두 여인 사이를 가로막으며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진심을 공중으로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장례 비용을 마련하고 혜진의 입에 풀칠이라도 시키기 위해 밤마다 험한 뒷산을 오르며 귀한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박씨는 어두운 산속에서 돌뿌리에 걸려 발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오직 며느리에게 먹일 보리쌀 한 줌을 생각하며 버텼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남몰래 약을 바르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으나 혜진은 그것이 시어머니가 혼자 고기를 구워 먹다 채내는 소리라 치부했지요. 흥, 혼자 무엇을 그리 잘 드셨기에
밤마다 아픈 소리를 내시는지 천벌을 받아 속이 뒤틀리는 모양이구나. 혜진은 냉소하며 방문을 굳게 닫았고 박 씨는 피 흐르는 제 발을 헝겊으로 칭칭 감으며 며느리의 방을 향해 나지막한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혜진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시어머니가 갈기갈기 찢어버린 남편의 마지막 편지 조각들을 발견하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서방님의 마지막 목소리까지 앗아가려 하시다니 정녕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십니다. 혜진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붙잡고 통곡했지만 사실 그 편지에는 혜진의 친정빚 문서에 대한 남편이 간곡한 당부가 적혀 있어 박 씨가 혜진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감춘 것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저주 섞인 외침을 안방 문턱 너머로 들으며 자신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아들의 죽음보다 더 아프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답니다. 그녀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문장조차 며느리를 보호하는 방패로 쓰기 위해 스스로 문장을 찢는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제삿날에도 혜진에게 쌀밥 한 그릇 주지 않고 묽은 죽만을 내밀며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죽은 놈 제사가 무엇이 중요하냐? 산년 입에 들어가는 쌀이 아까우니 가서 바치나라. 혜진은 남편의 제사 상조차 차리지 못하게 하는 박 씨의 비정함에 화들짝 주저앉아 흙을 쥐어뜯으며 오열했답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나간 뒤 부엌에서 홀로 아들의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며 아들아, 혜진이가 나를 미워해야 살 수 있으니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하고 빌고 또 빌었지요. 정성에 차려진 제사상은 혜진이 돌아오기 전 서둘러 치워졌고 시어머니의 눈물만이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남편과의 혼례 첫날 밤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현재의 가혹한 현실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답니다. 부인, 우리 어머니는 겉은 딱딱해도 속은 물러서 당신을 누구보다 아껴주실 것이요. 그 다정했던 목소리는 이제 환상처럼 멀어졌고 혜진의 앞에는 오직 매정한 시어머니와 차가운 흙바닥만이 남았지요. 대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온 사내들의 짐승 같은 고함에 장독대의 서리가 하얗게 내렸답니다. 혜진의 친정아버지가 남긴 해빚을 받으러 온 고리대금 업자들이 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들이닥치자 수척한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빗걸음질 쳤지요. 자네들이 거친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찰나 시어머니 박 씨는 벽에 세워둔 몽둥이를 낚아채더니 오히려 제 며느리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재산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혜진아, 당장 방에 들어가서 목숨값이나 벌지 못할까? 시어머니의 호통은 사내들의 손길을 가로막는 절박한 절규였으나 매질을 당하는 혜진의 눈에는 그저 자신을 짐승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관계 별표만이 가득했답니다. 별표 관계, 빈정대는 태도, 오붓한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제 종아리를 감싸쥐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려먹기 위해 남겨둔 것이라 믿으며 증오를 뼈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시어머니는 부러진 몽둥이를 손에 쥔 채 제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사내들을 향해 서슬퍼런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요. 박 씨의 거친 숨소리가 창호지를 흔들 때마다 방 안의 며느리는 공포와 멸시가 비섞인 눈물로 바닥을 적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사내들을 마당 끝으로 불러내더니 품 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피와 땀이 절여진 엽전 꾸러미를 내놓으며 그들의 거친 입을 막았습니다. 며느리 몰래 장터에서 온갖 모욕을 견디며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은 혜진이 빚쟁이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려 시어머니가 제 살을 깎아 만든 방패였지요. 사내들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문을 나서자 박 씨는 참았던 비린 기침을 쏟아내며 마당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답니다. 방 안에 갇힌 혜진은 문 밖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저 여인이 나를 얼마나 더 지독하게 부려먹으려 할까 싶어 온몸을 가늘게 떨었지요. 시어머니의 야윈 어깨가 노을 아래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닫힌 문 안의 며느리는 그 애달픈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당의 흙을 움켜쥐고는 혜진이 들을까봐 소리 없이 입을 벌려 고통을
삼켜냈답니다. 그녀는 기어서 부엌으로 들어가 며느리가 마실 물동이에 남몰래 멍을 가라앉히는 약초 가루를 조심스레 넣었지요. 독한 년, 나를 미워해라. 그래야 내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살아남을 도끼를 품을 게 아니냐? 시어머니의 낮은 을조림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부엌의 연기 속으로 흩어졌고, 혜진은 시어머니가 건넨 물바가지를 독약이라도 되는 양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에 남은 핏자국과 부러진 몽둥이 조각을 치우며 두 여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점점 피로 물들어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답니다. 혜진은 차가운 방바닥에 머리를 기댄 채 언젠가 이 집의 대문을 박차고 나가 시어머니의 묘수 앞에서 통쾌하게 웃어주리라 맹세했습니다. 멍든 종아리가 욱식거릴 때마다 혜진의 눈에는 눈물 대신 날카로운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고 시어머니는 그 불길이 며느리를 지켜줄 유일한 온기임을 알기에 더욱 모질게 굴었지요. 밤이 깊어가고 달빛 서러운 그 집에서 한 여인은 제 몸을 깎아 방패를 만들고 다른 여인은 그 방패를 칼날이라 믿으며 서로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었답니다. 혜진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옥비녀가 경대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먼지가 앉은 거울 앞에서 텅 비어버린 비단 상자를 붙잡은 소복 입은 여인의 손마디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제 비녀를 어디로 치우셨습니까? 제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숨결 같은 물건입니다. 수척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단숨에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박 씨는 방 한구석에서 해진 것 옷을 챙기다 말고 경멸 섞인 눈빛으로 며느리를 쏘아보더니 고웃음을 치며 매정하게 대꾸했지요. 귀가 잡상이 하나 없어졌다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게냐? 죽은 사람 물건 붙들고 있어 봐야 입에 풀칠이나 하겠느냐? 정령 어머니께서 가져가신 것이옵니까?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리도 잔인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 집값에 바쳤으니 그리 알아라. 귀한 양반 물건이라더니 장터에 내놓으니 쌀 몇 자루 값도 안 나오더구나.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은 부모를 잃고 긴 세월을 노비처럼 버틴 혜진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처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말았답니다. 가련한 며느리는 부모의 영혼이 깃든 유품마저 돈 앞에 팔아치우는 시어머니를 향해 천벌을 받을 분이라 저주하며 그 자리에서 시름을 접고 누워버렸지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비녀도 앗아가고 남편도 앗아가고 이제 제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혜진은 텅 빈 비단 상자를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소리 없는 울음을 쏟아내며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기로 맹세했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며느리가 방에서 고기를 끊고 죽어가는 동안 남몰래 저작거리 끝에 있는 전당포를 찾아가 비린 기침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이복의 전당포 주인에게 비녀를 맡길 테니 혜진이의 친정 집터를 되찾아올 문서를 당장 내놓게나. 사실 시어머니는 그 비녀를 들고 전당포 주인을 찾아가 혜진의 친정 집터를 되찾기 위해 제 소중한 은가락지와 자존심을 한꺼번에 저당 잡혔답니다. 전당포 주인이 비녀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모욕을 줄 때도 박 씨는 며느리의 이름을 적은 문패를 되찾기 위해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지요. 시어머니는 전당포에서 받아온 빛바랜 집문서를 품 안에 소중히 간수하며 혜진이 장차 돌아갈 곳을 지켰다는 안도감에 젖은 눈을 훔쳤습니다. 박서방이 문서를 절대 혜진이가 보게 해서는 안 되네. 그 아이가 내가 자신을 아낀다는 걸 아는 순간 나를 떠날 도끼가 사라질까 두렵구려. 마님, 어찌 이리도 처절하게 자신을 깎아내리십니까? 아씨의 원망이 마님의 심장을 도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네. 저 아이가 나를 미워해야 독립할 수 있어. 내 죄는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면 그만이네. 박 씨는 혜진이 오랜 뒤에야 열어볼 그 나무 상자 밑바닥에
며느리 몰래 되찾은 친정집 문서와 면천 서류를 깊숙이 숨겨두었답니다. 수척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비녀를 판 돈으로 혼자 맛있는 것을 사 먹으러 다닌다고 오해하며 박서방이 가져다주는 미음조차 거칠게 밀어냈지요. 혜진의 눈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사리에 가까운 증오만이 가득했고 박 씨는 그 서슬 퍼런 눈빛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밭으로 향했답니다. 사실 박 씨는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앞이 흐릿하게 보였으나 혜진 앞에서는 여전히 눈이 밝은 척 호통을 치며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연기를 했지요. 이년아, 박고랑 하나 제대로 못 메고 어디서 꾀병이냐? 당장 일어나서 일하지 못할까? 시어머니의 모진 목소리가 마당을 울릴 때마다 방 안의 혜진은 시어머니의 장수장수가 곧 자신의 재앙이라 여기며 입을 깃을 물어뜯었답니다. 박 씨는 혜진의 방문 앞에서 자신의 마른 입술을 깨물며 차마 전하지 못할 고백을 가슴속에 묻고 또 묻었지요. 조금만 더 버텨라. 혜진아.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네가 주인으로 살 날이 멀지 않았단다. 마을 전체가 지독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 거북등처럼 갈라진 논바닥만큼이나 인심이 흉흉하게 변해가던 그의 가을의 초입이었답니다. 혜진은 타 들어가는 들판을 보며 자신의 운명 또한 저 마른 풀잎처럼 바스러질 것이라 예감하며 깊은 한숨으로 텅 빈 속을 채우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곳간의 자물쇠를 더욱 굳게 채우며 혜진에게는 매일같이 물만 가득한 묽은 죽 한 그릇만을 내주었답니다. 며느리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듯 보였으나 박 씨는 오히려 이 시국의 산 목구멍에 들어가는 쌀이 아까우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말라며 모질게 밥그릇을 내밀었지요. 혜진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식량만을 따로 챙겨두고 며느리인 자신을 굶겨 죽이려 한다고 믿으며 차가운 죽 사발을 노려보며 증오의 칼날을 세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혜진은 시어머니의 방 문틈으로 풍겨나오는 미세한 고기 냄새와 비릿한 내음을 맡고는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답니다. 자신에게는 맹물뿐인 죽을 주면서 뒤에서는 홀로 고기를 구워 기력을 보충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속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사리에 가까운 원망이 치밀어 올랐지요. 그녀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시어머니의 탐욕을 꾸짖고 싶었으나 매질이 기억이 발목을 잡아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낄 뿐이었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굶주림의 기력이 쇠의 얼굴빛이 제빛으로 변해가는 혜진을 살리기 위해 방 안에서 제 허벅지 살점을 베어내어 약초와 함께 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날카로운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신음 한 번 내지 못한 채 오직 며느리의 빈속을 채울 마지막 생명수를 끓여내고 있었지요. 노파의 야윈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며느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제 육신을 깎아 사발을 채워 나갔답니다. 고기 냄새를 감추기 위해 박 씨는 산에서 구해온 독한 향의 산약초를 화로에 가득 태워 혜진의 의심을 교묘하게 피했답니다. 비릿한 피냄새와 독한 한약재 냄새가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으나 문 밖에서 이를 지켜보는 며느리는 그저 시어머니가 자신의 탐욕을 숨기려 부리는 고약한 수작이라 여기며 비웃었지요. 박 씨는 혹여 냄새가 밖으로 새나갈까봐 땀범벅이 된 얼굴로 누더기를 문틈에 끼워 넣으며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독하게 쓴 약이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라. 내년이 죽으면 이 집일은 누가 다 하겠느냐?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내밀었고 그 밑바닥에는 시어머니의 피와 살이 정성스레 다져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혜진은 그것이 자신을 해치려는 독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주저했지만 살고 싶다는 본능에 그 비린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지요. 시어머니는 사발을 비우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만 살아다오, 제발 살아다오라고 울부짖으며 얼굴을 돌렸답니다. 사발을 비운 혜진은 신기하게도 가슴속에 미약한 온기가 돌고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으나 이를 시어머니가 베푼 순결한 헌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발을 건넨 박 씨는 며느리가 나간 뒤 마루 기둥을 붙잡고 피가 배어나오는 허벅지를 칭칭 감싸며
억눌린 신음과 함께 식은땀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생명력은 며느리에게 옮겨간 듯 급격히 쇠약해졌고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박서방은 문 밖에서 그 비릿한 냄새와 독한 약초향의 정체를 단박에 깨닫고는 대성통곡하려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으며 우물가로 달려가 찬물을 끼얹었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허벅지가 이미 만신창이가 된 것을 보았기에 혜진이 시어머니의 방을 향해 욕설을 내뱉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마당 흙을 쥐어 뜯었지요. 머슴은 이 기막힌 희생을 혜진에게 알리고 싶어 입술을 깨물었지만 박씨와 맺은 엄한 약속이 그의 혀를 쇠사슬처럼 묶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박씨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평소보다 더 모진 호통으로 혜진을 밭으로 내몰았답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으나 며느리 앞에서는 끝내 강하고 독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고쳤으며 자신의 생명을 깎아내고 있었지요. 혜진은 시어머니의 수척해진 모습조차 욕심 때문에 기운이 빠진 것이라 비아냥거리며 떡임 내리지는 밭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흉년의 끝자락에서 혜진은 살아남아 다시금 산길을 오르고 있었으나 시어머니의 육신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산바람에 실려온 쓴 약초 향기는 혜진의 코끝을 스치며 예전 시어머니의 방에서 흘러나오던 그 비릿한 슬픔의 정체를 이제야 어렴풋이 예고하고 있었지요. 그녀가 안고 있는 상자 속의 떡은 그날의 살점보다 더 무거운 사랑의 무게로 혜진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답니다. 사방이 죽은 듯 고요한 깊은 밤, 혜진은 타는 듯한 갈증에 잠이 깨어 우물가로 향하던 중 시어머니의 방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간절한 등잔불을 목격했답니다. 문창살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는 유난히도 작고 왜소하여 금방이라도 산바람에 흩어져 사라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형상이었지요. 혜진은 이상한 마음의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방안을 들여다보았으나 그곳에서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가슴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의 박씨는 이미 초점이 흐릿해진 눈을 연신 비비며 덜덜 떨리는 손끝의 감각만으로 바늘귀를 꿰려 애처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굽은 등을 더욱 구부린 채 정성스레 기우고 있는 것은 오랜 전 혜진이 시집 올 때 빼앗겨 아궁이에서 태워진 줄로만 알았던 고운 비단 저고리였지요. 혜진은 그 비단 옷의 화려한 색감이 등잔불 아래에서 일렁이는 것을 보자 과거의 서러움이 다시금 북받쳐 올라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수척한 며느리는 저 비단옷을 다시 수선하여 장터에 내다 파시려 어머니가 또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고 굳게 믿으며 냉소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죽을 날이 머지 않아도 그 탐욕은 여전하시구나. 저 옷에 맺힌 내 눈물이 보이지도 않으시는지. 혜진은 시어머니의 탐욕이 징그럽다는 듯 몸서리를 치며 노파의 고단한 손길 뒤에 숨겨진 목적을 오직 돈이라 단정지었답니다. 사실 박씨는 혜진이 친정으로 돌아갈 때 입잇 가장 빛나는 선물을 준비하느라 자신의 마지막 남은 시력마저 바늘 끝에 쏟아붓고 있었지요. 손가락 끝은 이미 수천 번 바늘에 찔려 붉은 핏방울이 꽃처럼 피어났으나 시어머니는 그 피가 비단옷에 묻을까봐 황급히 제 입으로 가져가 피를 빨아냈답니다. 비린 피 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워도 박씨는 보이지 않는 눈을 대신해 손가락 끝의 감각으로 혜진 구멍을 정성껏 이어붙였지요. 혜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네가 이 옷을 입고 내 아버지 집 대문을 넘는 것을 보아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시어머니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름 없는 고백을 낮은 신음과 함께 공중으로 흩뿌리며 굽은 허리를 더욱 깊게 숙였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의 그 처절한 고백을 듣지 못한 채 차가운 물 한 바가지로 가슴 속 우라를 식히며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눈은 밤샘 바느질로 인해 완전히 초점을 잃어버렸으나 그녀는 혜진 앞에서는 여전히 눈이 보이는 척 연기했지요. 박씨는 혜진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
옥기 스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보이지 않는 눈을 부릅뜨고 엉뚱한 허공을 향해 호통을 쳤답니다. 혜진아, 밥상이 왜 이리 부실하냐? 내가 저기 둔 수저도 못 찾을 줄 아느냐? 혜진은 시어머니가 엉뚱한 곳을 가리키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노망까지 들어 제정신이 아니라며 비웃으며 팻마루를 지나쳤지요. 사실 시어머니는 혜진의 발소리만으로도 며느리의 몸 상태와 기분을 짐작하며 자신의 어둠이 혜진에게 들통나 계획이 어긋날까봐 노심초사했답니다. 박서방은 시어머니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녀의 비밀스러운 연극을 돕기 위해 말없이 물건들의 위치를 바꿔두었지요. 박씨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창가에 비친 혜진의 실루엣을 어렴풋한 빛의 덩어리로 느끼며 속으로만 예쁘다, 우리 혜진이라고 나지막히 을조렸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가 가끔 멍하니 자신을 향해 짓는 그 기이한 미소를 보고는 소름이 돋는다며 더욱 매정하게 등을 돌려밭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끝은 바늘 구멍 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눈가는 짓물러 짓물까지 흘렀으나 며느리를 향한 모진 호통은 멈추지 않았지요. 혜진은 시어머니가 길을 헛디거나 그릇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해 바친 눈의 대가임을 꿈에도 알지 못했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바늘을 쥐고 흐느끼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혜진의 기억 속에서 오직 탐욕스러운 노파의 뒤태로만 남겨졌습니다. 가까운 밤바람은 오늘도 문창사를 두드리며 두 여인의 어긋난 진심을 가로막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난 순결한 사랑의 흔적만을 적시고 있었답니다. 긴 세월을 지나 다시 발을 디딘 고향 마을의 흙내음은 혜진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도 따스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선 소복 입은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잡초만 무성할 것이라 믿었던 폐허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은 듯 정갈한 모습이었지요. 혜진은 자신의 기억 속에 박제된 무너진 담장과 깨진 기와 대신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깨끗한 길목을 보며 환상이라도 보는 듯 멍하니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수척한 며느리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과 기대가 뒤섞여 요동쳤고 그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한 자국씩 내디디며 옛집의 대문을 향해 나아갔더군요.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 단정했던 친정집 대문은 오히려 윤이 나게 닫혀 있었고 그 매끄러운 나무결은 혜진의 수척한 얼굴을 거울처럼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답니다. 대문 틈 사이로 들여다본 마당은 잡초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었으며 장독대 위에는 온갖 그릇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했지요. 아버지, 정녕 살아 돌아오신 것입니까? 어찌 이 집이 제가 떠나던 날보다 더 정갈하고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단 말입니까? 가련한 여인은 대문 기둥을 붙잡고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당 한복판에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답니다. 마을 이장은 혜진을 발견하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달려나와 그녀의 시어머니 박씨가 지난 긴 세월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인편을 보내 집을 수리했다는 사실을 전했지요. 노인은 박씨가 보내온 서신과 빚을 갚아 나간 기록이 낱낱이 적힌 장부를 혜진의 앞에 내밀며 그 모진 양반의 속마음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자네 시어머니가 매달 살림살이와 엽전을 보내며 이 집을 돌보라 신신당부했네? 혜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둥 하나 기와 한 장도 어긋나지 않게 하라며 머리를 조아리곤 했지? 수척한 며느리는 이장이 전하는 말을 들으며 귀를 의심했으나 장부 속에 선명하게 찍힌 박씨의 도장 자국들은 거짓없는 진실을 운변하고 있었더군요. 그 모진 양반이 자네를 이토록 아끼더니 어찌 이제야 왔나? 자네가 서러워하던 그 매질 소리가 실은 이 집 기둥을 다시 세우는 망치 소리였음을 왜 몰랐는가? 이웃 노파도 곁에 다가와 혜진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박씨가 남몰래 며느리 아버지의 제삿날마다 제사상을 차리게 했다는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답니다.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양반은 여기서 밤새 곡을 하며 대신 사죄를 빌었어. 며느리 앞에서는 독한 년 소리를 들어도
여기서 많은 눈물로 밤을 지샜다네? 혜진은 자신이 시어머니를 저주하며 밤새도록 원망의 칼을 갈던 그 순간에도 박 씨는 이 먼 고향 땅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대문 옆에 선명하게 걸린 혜진의 이름이 정갈하게 새겨진 새 문패는 박 씨가 긴 세월 동안 바친 세월과 희생이 응축된 가장 눈부신 증표와도 같았답니다. 박 씨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문패의 글씨를 몇 번이나 쓰다듬었을지 그 매끄러운 나무면에 배어있는 혜진이라는 이름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것이 정녕 제 이름입니까? 어머니께서 긴 세월 동안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이 낡은 몸뚱이 하나 놀 자리가 아니라 제 잃어버린 자존심이었습니까? 소복 입은 여인은 문패 위에 손을 올리고 그 이름을 만지며 차가운 나무에서 배어나오는 시어머니의 뜨거운 체온을 느끼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동통했답니다. 수척한 며느리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향해 독서를 내뱉고 침을 뱉던 그 참담한 순간에도 박 씨는 묵묵히 이 집의 석가래를 닦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부려먹으려 살려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살점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할 때도 저는 어머니를 괴물이라 불렀사옵니다. 혜진은 마당에 흙을 쥐어뜯으며 지난날의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지졌고 시어머니가 보낸 긴 세월의 고독한 사투가 환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시어머니가 왜 혜진에게 친정집이 폐허가 되었으니 돌아갈 생각 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그 지독한 위약의 정체가 비로소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지요. 이웃 사람들은 혜진을 안방으로 안내하며 그곳에 쌓인 쌀자루들과 정갈하게 정돈된 이불들이 모두 박 씨가 최근까지 보낸 마지막 유산이라 말했답니다. 쌀자루 귀퉁이에는 혜진이의 집이라는 투박하지만 간절함이 묻어나는 박 씨의 서툰 먹줄씨가 적혀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지요. 이 글씨를 쓰기 위해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몇 번이나 붓을 쥐었다 놓으셨을까? 이 살점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허벅지 살점이었음을 왜 이제야 알았단 말입니까? 가련한 아내는 안방 바닥에 얼굴을 묻고 시어머니의 낡은 옷자락에서 나던 그 쌉싸름한 약초 향기가 입안 안 가득 배어 있음을 느끼며 오열했답니다. 혜진은 비로소 무릎 위에 놓여있던 나무 상자를 내려다보며 시어머니가 건넨 그 차가운 개떡 상자 아래에 숨겨진 진짜 무게를 감당하려 애를 썼지요. 상자를 칭칭 동여맨 삼끈은 박 씨가 혜진의 인생을 지켜내려 묶었던 쇠사슬과도 같았고 그것을 푸는 혜진의 손가락은 죄책감으로 인해 마비된 듯 떨렸답니다. 어머니, 이 상자를 열기가 두렵사옵니다. 이 안에 든 것이 제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어머니의 거대한 사랑일까봐 제 심장이 멎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혜진은 삼끈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며 자신이 시어머니의 손에 박았던 그 수많은 못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더군요. 텅 빈 안방의 고요한 정적 속에서 혜진은 마침내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해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졌답니다. 상자 안에는 딱딱하게 굳은 개떡 몇 덩이가 놓여 있었지만 혜진은 그 밑바닥에 깔린 종이 뭉치가 무엇인지 이미 가슴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으로 쓰러져 시어머니의 이름을 소리 없이 부르고 또 불렀답니다. 방을 가득 채운 저녁 노을은 마치 박 씨가 혜진을 위해 흘린 피처럼 붉게 물들어 돌아온 며느리의 수척한 어깨를 무겁게 감싸 안고 있었지요. 안방의 정적 속에 놓인 나무 상자의 무게는 마치 혜진의 긴 세월이 통째로 굳어버린 듯 차갑고도 묵직했답니다. 수척한 며느리는 파들파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상자를 칭칭 동여맨 삼끈을 겨우 풀어냈으며 매듭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지요. 대문을 나설 때 시어머니 박 씨가 억지로 들려보냈던 그 투박한 나무. 괴짝은 이제 혜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진실의 문턱이 되어 그녀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복 입은 그녀는 차마 뚜껑을 열지 못한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은 기대했던 보아도 고운 비단도 아닌 검게 말라 비틀어져 하얀 곰팡이가 내려앉은 투박한 개떡 몇 덩이뿐이었지요. 혜진은 이 동안의 세월 동안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개떡들을 보며 마지막까지 자신을 조롱하려 했던 시어머니의 비정함을 떠올리며 허수경음을 삼켰답니다. 하지만 곰팡이 핀 떡들을 하나 둘 걷어내던 가련한 며느리의 손끝에 딱딱한 음식물과는 다른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촉감이 닿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멈출 듯 요동쳤습니다. 상자 바닥에 정갈하게 깔려있던 것은 다름 아닌 혜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면천 문서와 사라졌던 친정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집문서였더군요. 종이 뭉치 사이에서는 시어머니가 탐욕으로 팔아넘겼다 믿었던 아버지의 유품, 그 옥비녀가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채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답니다. 혜진은 비녀를 집어들고는 그것이 전당포 주인의 손때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매일 밤 눈물로 닦아내어 윤이 나는 것임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입을 틀어막았지요. 문서들 밑바닥에는 피와 약초 냄새가 찢은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으며 그 위에는 시력을 잃어가는 시어머니가 손가락 끝의 감각으로 꾹꾹 눌러 쓴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답니다. 내 아들 못지않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저승에서 내 서방을 볼라치. 잊지 않겠느냐? 비단 쪽지 속에 담긴 박씨의 투박한 고백은 혜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으며 그녀는 자신이 긴 세월 동안 마셨던 그 쓴 죽이 시어머니의 살점이었음을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수척한 며느리는 상자 속 딱딱하게 굳은 개떡 하나를 집어들고는 마치 그것이 시어머니의 부서진 심장이라도 되는 양 한 입을 크게 베어 물었답니다. 이가 부러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혜진은 곰팡이 핀 개떡을 눈물과 함께 씹어 삼키며 어머니의 희생을 제 몸속에 영원히 각인시키려는 듯 처절한 오열을 쏟아냈지요. 개떡의 거친 식감은 시어머니가 긴 세월 동안 홀로 견뎌온 모진 세월의 질감과 닮아 있어 혜진의 목구멍을 칼날처럼 아프게 긁어내렸답니다. 어머니, 이 맛대가리 없는 개떡이 정녕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까? 제가 어머니를 아끼라 부르며 저주할 때 어머니는 제 집에서 가래를 닦고 계셨단 말입니까? 안방 바닥을 뒹굴며 통곡하던 가련한 아내는 시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는지, 왜 스스로를 미움의 감옥에 가두었는지 그 순결한 위약을 이제야 이해했지요. 박씨가 혜진에게 준 것은 단순한 살 길이 아니라 남은 생을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는 자유와 기반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사랑이었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 상자를 채웠을 그 고독한 밤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었더군요. 혜진은 상자 속에 든 면천 문서가 시어머니가 긴 세월 동안 제 수명을 갉아먹으며 바꾼 면죄부임을 알기에 그 종이를 가슴에 대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오랜 전 아궁이에서 타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비단 저고리가 왜 이 상자 속에 고이 수선되어 들어있는지 그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베인 시어머니의 핏방울을 보았지요. 혜진은 옥비녀를 머리에 꽂으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앞길을 열어주려 자신의 평판을 시궁창에 버렸던 그 지독한 헌신의 보답이라도 하듯 안방문을 박차고 일어섰답니다. 노을이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으나 혜진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뜨거운 참회와 사랑의 불꽃이 이정표가 되어 앞길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녀는 딱딱한 개떡 상자를 다시 품에 안고는 아직 숨이 붙어있을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빌기 위해 칠흑 같은 밤길로 몸을 던졌습니다. 산길을 내달리는 혜진의 발바닥이 돌부리에 차여 피가 나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으나 그녀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주었던 상처에 비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뇌었답니다. 어머니,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기회를 단 한 번만이라도 주십시오. 혜진의 절박한 외침은 밤바람에 실려 멀리 시댁이 있는 마을로 향했으나 밤하늘에 뜬 금빛 달은 비극적인 진실을 예고하듯 구름 뒤로 자취를 감추었지요. 혜진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대문을 밀치고 들어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뼈저린 고요함과 마당을 가득 채운 선잠의 정적뿐이었답니다.
긴 세월 동안 호통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집이 이토록 정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소복 입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옥죄어 왔으며 대문 틈으로 스며든 노을빛은 마치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흘린 핏물처럼 마당을 붉게 적시고 있었지요.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안방을 향해 위태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으나 발끝에 닿는 흙바닥의 감촉은 이미 생명의 온기가 사라진 듯 차갑게만 느껴졌답니다. 박서방은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부러진 빗자루를 가슴에 품고 오열하고 있었으며 그의 흐느낌은 텅 빈 집의 담장을 넘어 슬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그는 주인을 잃은 마당을 더는 쓸어낼 힘조차 없는지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있었으며 혜진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자마자 고개를 들어 짓물러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답니다. 머슴의 흐릿한 눈망울에는 아씨를 향한 원망 대신 차마 전하지 못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참담한 슬픔만이 가득 고여 있었으며 그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차마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방문을 열자 시어머니 박씨는 혜진이 친정 갈 때 입히려고 밤새 꿰매맸던 그 붉은 비단 저고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아 있었답니다. 등잔불이 다 타버린 방 안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수의를 입은 듯 정갈하게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긴 세월 중 가장 평온해 보였지요. 혜진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평생 증오했던 원수가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어미를 잃은 듯한 극심한 상실감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답니다.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오른손 검지에는 혜진에게 다 전하지 못한 사랑을 증명하듯 마지막 바늘 한 쌈이 꼭 쥐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수만 번의 바늘 구멍 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요. 혜진은 시어머니의 거칠고 딱딱한 손을 부여잡고 자신의 뜨거운 체온으로라도 그 굳은 손가락을 녹여주고 싶어 가슴에 끌어안으며 비로소 어머니라는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답니다. 얼음처럼 차가워진 시어머니의 손마디는 며느리의 통곡에도 응답이 없었으나 굽은 손끝은 여전히 며느리가 입을 비단 옷을 놓지 않으려는 듯 굳건하게 저고리 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오열하는 혜진에게 다가와 시어머니는 아씨가 대문을 나서는 발소리를 끝까지 확인하고서야 이제 내 소임을 다했다며 숨을 거두셨다는 처절한 진실을 전했지요. 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혜진이 뒤를 돌아볼까봐 숨을 참으셨고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식 곁으로 떠나셨다는 머슴의 증언은 혜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답니다. 혜진은 자신이 대문을 나서며 던졌던 모진 말들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결에 꽂힌 비수였음을 깨닫고 자신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뒤늦은 후회로 자책했습니다. 머슴은 시어머니와 맺었던 침묵의 약속을 털어놓으며 혜진이 미련 없이 떠나게 하려 스스로 악기가 되었던 박씨의 피눈물 섞인 세월을 하나하나 증언했답니다. 박씨는 혜진이 자신을 증오해야만 세상 밖으로 나갈 도끼가 생길 것이라 믿으셨고 그 증오를 양분 삼아 며느리의 미래를 일구셨다는 고백에 혜진은 바닥에 머리를 찌르며 절규했지요. 박서방은 시어머니가 혜진 몰래 허벅지 살을 베어 죽을 끓이던 그 흉년의 밤들을 회상하며 주인이 홀로 짊어지셨던 희생의 무게를 이제야 세상 밖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혜진이 평생 원망했던 독설 대신 며느리를 위해 밤새 다렸던 씁쓸한 약초 향기와 시어머니의 고단했던 마지막 숨결만이 묵직한 공기로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 냄새는 혜진이 지독한 악취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향기였으나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어머니의 품속 냄새로 변해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파고 있었답니다. 혜진은 방 한구석에 놓인 약간을 어루만지며 그 깨진 온기 틈새로 흘러나온 것이 한약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생명수였음을 깨닫고 오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 상자에는 혜진이 어릴 적 좋아했던 간식이며 소소한 장신구들이 긴 세월만큼 차곡차곡 쌓여 있어 며느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말았답니다. 혜진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함이 그 작은 상자 속에 가득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시어머니가 장터에서 남몰래 샀을 그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자신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보석이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혜진의 생일마다 아무도 모르게 차려두었던 소박한 상차림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던 불효를 뉘우쳤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이제 호통치던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직 자식을 살려낸 지친 어미의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저리게 만들었지요. 혜진은 시어머니의 감긴 눈꺼풀 위로 자신의 뺨을 비비며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어머니라는 말을 피를 토하듯 내뱉으며 통곡했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굳은 손에서 미처 다 꿰지 못한 바늘 한 쌈을 수습하며 이제는 자신이 그 바늘을 이어받아 어머니의 남은 뜻을 이어가야 할 차례임을 직감했습니다. 혜진은 비어있는 안방에서 밤이 깊어 달이 질 때까지 시어머니의 시신을 정성껏 닦으며 오랜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드렸답니다. 빗질할 때마다 한 줌씩 빠지는 시어머니의 흰머리는 며느리를 위해 바친 고통의 훈장 같았고 혜진은 그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모아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간직했지요. 새벽녘의 서늘한 기운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으나 혜진은 시어머니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그녀가 홀로 걸어왔을 외롭고도 순결한 길을 눈물로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강물은 무심히도 흘러 혜진의 머리칼 위에도 시어머니 박 씨를 꼭 닮은 하얀 서리가 소복이 내려앉았으며 한때 수척했던 여인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깎아낸 그녀의 깊은 주름은 더는 원망의 자국이 아닌 인자한 지혜의 결이 되었고 혜진은 마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난날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그 엄한 사랑의 무게를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지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남긴 그 녹슨 바늘을 낡은 나무 상자에서 소중히 꺼내어 마을 가난한 이웃들의 해진 옷을 정성껏 기우며 어머니가 몸소 실천하셨던 그 순결한 희생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바늘 귀를 꿰는 손길마다 박 씨의 온기가 배어나오는 듯했고 여인은 바늘에 찔린 제 손가락의 고통조차 시어머니와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라 여기며 묵묵히 바느질을 이어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진의 정성 손길이 닿은 옷을 입을 때마다 꼭 돌아가신 박 씨 마님의 따스한 품속을 입는 것 같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혜진은 그들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사람들은 지난날 자신들을 그토록 매정하게 밀쳐내던 시어머니의 호통이 사실 그들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려 했던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혜진의 바느질을 통해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답니다. 매년 가을바람이 산마루를 넘어 서늘하게 불어오면 혜진은 오랜 전 그 딱딱했던 원망의 개떡 대신 가장 부드러운 햇살을 머금은 하얀 쌀가루로 정성스럽게 개떡을 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떡을 빚는 여인의 손길은 마치 시어머니의 구분 등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웠으며 온 집안에는 비릿한 피냄새가 아닌 구수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올려 퍼졌지요. 시어머니의 묘수 앞에 노란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개떡 한 접시는 이제 혜진에게 원망의 기억이 아닌 살아갈 힘을 주는 가장 귀한 사랑의 양식이 되었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앉아 식지 않은 떡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오해했던 시어머니의 진심이 비로소 이 작은 접시 위에 화해의 꽃으로 피어났음을 묵묵히 고백했습니다. 혜진은 묘비 앞에서 상자 속에 들어있던 그 옥비녀를 머리에 정갈하게 꽂고 어머니,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누군가의 혜진 마음을 기우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나지막히 속삭였지요. 그녀의 머리에서 빛나는 비녀는 시어머니가 전당포에서 무릎을 꿇으며 지켜낸 며느리의 자존심이었고 혜진은 그 빛을 거울 삼아 자신의 남은 생을 타인을 위해 태우기로 맹세했답니다. 무덤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들이 서늘한 산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마치 박 씨가 혜진의 흰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자애로운 손길 같았으며 그 온기는 여인의 주름진 뺨을 감쌌지요. 혜진은 바람 속에 섞인 시어머니의 순결을 느끼며 눈을 감았고 그녀의 귓가에는 지난날의 호통 소리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답니다. 혜진은 이제야 확신했습니다. 사랑이란 화려하고 달콤한 말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제 살을 깎아 타인의 추위를 가려주는 헌신적인 바늘질에 있음을 온 마음으로 느꼈지요. 그녀는 자신이 기우는 옷 한 땀 한 땀이 세상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어머니의 기도임을 알기에
눈이 침침해져 오는 고통 속에서도 바늘을 놓지 않고 순결한 유산을 이어갔답니다. 마을 아이들이 나비처럼 혜진의 곁으로 모여들어 갓 구운 개떡을 서로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울 때 여인의 얼굴에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평온한 미소가 번져 나갔습니다. 혜진은 아이들의 입가에 묻은 떡부스러기를 닦아주며 이 떡에는 너희를 지키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단다라고 가르치며 시어머니의 사랑을 대를 이어 전해주었지요. 노을이 지는 언덕 위에서 바느질을 멈추지 않는 혜진의 굽은 뒷모습은 시어머니 박씨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세상의 아픈 구석을 기우는 커다란 사랑의 풍경이 되었답니다. 더 멀리 사라져가는 태양은 여인의 어깨 위에 황금빛 수의를 입혀주었고 긴 세월의 증오를 이겨내고 완성된 이 거대한 희생의 서사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영원한 여운으로 남았지요. 친정집 대청마루에 앉아 곰팡이 핀 개떡을 입에 넣고 오열하던 혜진 씨의 통곡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긴 세월 동안 스스로 앞길이 되어 며느리의 앞길을 닦아주었던 시어머니 박씨. 비록 겉으로는 날카로운 가시를 돋우어 모진 말들을 내뱉었지만 그 속에는 제 살점을 베어내고 시력까지 바치며 지켜낸 가장 순결하고도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들리는 말보다 깊은 것이 침묵이며 눈에 보이는 증오보다 거대한 것이 보이지 않는 헌신임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혜진 씨가 이어받은 그 녹슨 바늘은 이제 누군가의 해진 마음을 달래는 사랑의 물건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 전하지 못한 진심을 가슴에 꾹꾹 눌러 담은 채 묵묵히 우리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